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와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빈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죠.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양자 암호 그리고 보안 관련주 AI 인공지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AI나 양자 암호는 항상 무조건적으로 함께 동반 성장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는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최근에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또한 뚫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양자 암호의 보안 섹터, 특히나 기술력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현재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엑스게이트 현재 지금 20% 이상 뛰어넘는 지금 대장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자 암호가 일단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SKT와 연관성으로 엑스게이트가 일단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는 여기서부터 이제 힘이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 시장 보시면은 반도체들이 오히려 더 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개별적인 테마성 종목들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는 오늘 일단 현재 눌림목 구간 엑스게이트 아니면은 우리로 KCS 이 종목들이 지금 있는데 KCS도 한번 같이 볼게요. KCS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가권에서 장기 저항선 301선 맞고 똑같이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좀 주의를 요한다. 신규 투자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항상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안주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단편적인 이슈로만 올라오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 접근은 조금 주의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내일장 흐름 잘 이 양봉 버텨준다 하면은 내일장 다시 추가적인 이슈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접근은 주의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경제를 타격하기 위해서 흑해 곡물 수출 항로를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슈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앞에서 이제 제가 특이한 시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네. 미증시는 엔비디아를 우선으로 이제 신고가를 쓰고도 다 넘어갔어요. 실적 기대감까지. 우리나라도 같이 좀 쫓아가주면 좋습니다. 엔비디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데 이 뉴스가 어제 나온 뉴스예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오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곡물 수출항에 대한 연일 포격도 있고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스라엘이 유엔군에 철수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유엔군이 거부를 하자 유엔군을 밀고 지금 들어갔다. 유엔군이 또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뉴스도 나온 만큼 중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흑해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지워지지 있지 않다라는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장주라고 하면은 고려산업이 있어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한가를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2등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현재 2등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22%예요. 지금 고려산업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2등주로 미래생명자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발주자를 노려보자. 그 중에서 미래생명자원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조선인데요. HD한국 조선해양이 3,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다시 온 걸까요, 매니저님? 이제 앞서가지고 우리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도 있죠. 네. 한국조선해양 지금 수주권도 나왔는데 이거에 지금 말이 많이 갈리고 있는 이유가 중국이 다시 경기 부양책 내놓으면서 조선업황 같은 쪽에서도 지금 대규모 대형 기업이 또 새로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러다가 한국 조선 기업들의 수주권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섞인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선주들이 올라갔었던 사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중국 또 조선업황도 수출 규제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었다는 점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력 하나만큼은 중국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크게 저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조선주들 수주권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자재 부품 쪽을 볼 것이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었던 종목이죠. STX 엔진 이런 조선 부품주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STX 엔진, 하나 엔진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STX 엔진도 4%, 하나 엔진도 3%에서 5%까지 지금 강한 상승분을 만들고 있고 조선주들이 지금 수주권에 대해서 그럼 추가적인 수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 만큼 이런 부품주들, 기자재들 쪽으로 돌려서 투자를 해보시면은 이 조선 업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30년 주기가 이제 도래해서 더 좋아지고 개선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방어적인 투자를 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한 게 있죠. 방산 그리고 조선 그중 하나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으니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이 기회일 것 같네요. 한국 조선 기업들 기술력이 워낙 훌륭하죠.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부품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와 섹터 확인해 봤고요. 좀 더 좁혀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해보시죠. SY스틸텍이 목표가를 터치하고요. 17%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관련주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대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대선이 며칠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했다면은 여기서 일단 챙기고 나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대선에 대한 향방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선주들은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제 앞으로 24일에서 3일 가량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SY스틸텍 트럼프 후보의 또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10% 폴리마켓 기준으로 10% 가량 차이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구간에서 급등이 나와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라도 조정이 나온 상황이니까요. 지금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챙기고 나오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혹여나 이 구간에서 해리스 후보가 다시 한번 역전을 노리는 뉴스가 나온다면은 해리스 관련주들 한 번 정도 올라갈 수는 있다. 줄 때 지금은 챙길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달성했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일단은 챙기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할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도주 어떤 기업인가요? 지금 주도주라고 하면은 계속 가고 있는 섹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이오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게 출시가 됩니다. 저도 정말 맞고 싶은 그 약 위고비가 위고비.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비만약 여기서 끝이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목은 현재가 43,5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 이란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GLP-1을 국내에서 경구용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D&D 파마텍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다른 이 비만 관련주들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북미향의 또 미국 제약사 메세라와 또 기술 이전 협약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GLP-1 경구용 비만 신약 개발을 유일하게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이 기업 앞에서 메세라라는 기업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메세라라는 북미 기업이 최근에 추가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암닐이라는 곳과 계약 체결을 한 건데 암닐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에 대해서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쪽이라고 CDMO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암닐에서 함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GLP-1에 그러면 이제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럼 로열티에 대한 지급분까지 함께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비만약 출시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비만약과 관련된 뉴스 보면은 위에 경련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위에 경련이 오겠습니까? 밥을 안 먹어서.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비만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비만 보험 처리 여부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확대 계속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5만 원 저항대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3시 50분에 조범수의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